시사의 타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마지막 비법 문제를 풀려고 최강욱 데이터 정치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보셔야 되는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그 부분을 지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민주당이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주 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악재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막 화를 냈을 때 그때 화냈어요. 원래 제가 화내는 역할인데 제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지난번에는 집주인님께서 경로하시고 이번에는 또 원장님께서 대노하시고 제가 지금 분노할 틈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순실 일당과 짝짝꿍 해가지고 한 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 파탄이에요. 경제 파탄. 먹고 사는 집에 실패. 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가장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무지무지하게 올렸어요. 4년 평균 근로소득세가 14.5% 오르고 종합소득세도 13%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8.4% 올랐는데 지방세가 뭐냐면 주로 재산 관련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담배세 그것 때문에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까지 막 차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뒤덮은 거고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당한 거예요. 연말정산 타동도 사실은 1인당으로 환산하면은 중상층 같은 경우에는 세금 더 낸 게 3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대열에 합류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빡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차라리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한 20%한테만 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빡칠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금액을 작게 해가지고 다 같이 준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퓰리즘이란 욕먹을 각오하고서 정부에서 다 준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선거 전략으로 본다면 일정한 포퓰리즘이 당연히 필요하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기재부에 좀 당한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청와대 정부다, 최강도 대통령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렇게 막강한 대왕적 청와대가 기재부에게 그렇게 한 큐에 농락당할 수 있나요? 청와대 안에도 관료들 있잖아요. 한편 먹고 하는 거죠 지금. 청와대 늘공들. 청와대 근무를 쓰니까 이건 묻겠습니다. 그럼 사실 청와대를 실제 움직이는 건 어공인가요? 늘공인가요? 늘국들이 한다고 봐야죠. 근데 국민인식에는 청와대는 어공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는 박근혜와 우병우의 것이고 이런 지금 정부의 청와대는 문재인과 조국 이런 것처럼 국민들 인식에서는 청와대는 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야말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이거는 수학이 들어가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공이.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통합당에 모여 계시고 결국은 주려면 다 줘라 워딩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별적인 쪽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체에 대해서 비토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해볼게요. 지방정부는 대부분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전주시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했고 어떤 데는 또 100% 어떤 데는 뭐 70% 제각각이에요.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는데 마찬가지 아주 민주적이잖아요. 미래통합당도 민주적이잖아요. 짜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인 독재가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집중돼서 문제라면은 미래통합당은 너무 또 민주적이라서 문제네요. 당명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통합이 안 됐군요 아직. 미래의 통합이 되니까는. 미래통합당에서의 미래와 통합은 둘 다 고도를 기다리는 게 고도와 같은 겁니다. 제가 그분을 참 답답했어요. 굉장히 낙후되고 못 사는 동네인데 그 유권자 주민분들께서 그냥 마음을 비우셨어요. 분노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이거 같아요. 우리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래.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게 패배주의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특정 정당을 계속 찍으면은 특정 정당의 노예가 됩니다. 심한 말로 좀 봉이 됩니다. 정치인은 원래 용기가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정도 됐거나 국회의원 정도에 도전하신 분들은 원래 가진 게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배짱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원래 모험과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의 도전과 모험이 개혁과 변화의 앞장서는 정치를 만듭니다. 관성과 타성에 빠진 유권자는 개혁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 정치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결국 정답은 교과서 쪽에 있지 참고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 자기 표를 정확하게 행사하면 돼요. 유일한 방법은 선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